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가님 일단 예. 간밤 미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가깝게 상승했는데 예. 우리 반도체 투톱은 조금 못 따라간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1%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시장 0.2%대 상승하면서 마감치였거든요. 진짜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미중 2차 협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국내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너무나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91% 상승 마감을 하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6천억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힘을 이어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오전장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출발들을 예고를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또는 오전장이 본격적으로 장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당일에 주가에 대한 주도주들, 시장에서에 대한 주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뭐 굉장히 좀 좋은 의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가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태 뭐 지주사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금융주 관련 종목이라든지 저PBR 관련 주들이 주도가 돼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아쉬웠던 종목군들이 좀 있었죠. 어찌 보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틀을 만들어줬던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조선주들과 방산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동안에 약간은 좀 소외가 됐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서러움을 단 하루 만에 만회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얼마가 들어왔냐. 자, 금액상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6,332억을 들어왔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도세는 이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상황들인데 여타 다른 주체들 같은 경우는 매도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약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연기금이죠. 연기금들이 지금 정도 지수 레벨단이 되니까 그동안에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좀 지지를 해줬었던 주요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기금의 수급 자체가 약간은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줌으로써 지수에 대한 레벨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오늘 뭐 샀냐? 도대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이렇게까지 단기간 안에 오늘도 6천억 들어왔습니다. 주요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늘 하나그룹 주들을 거의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하나오션 매수 들어왔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900억 들어왔고 890억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좀 보시게 되면 하나 시스템 들어왔죠? 하나 시스템도 78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 이러한 종목군들이 주요 종목군들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쪽에 쏠린다라는 개념보다는 한쪽이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지수를 좀 떠받들여 주거나 아니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섹터군들, 그러니까 공격 무기가 많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무기들이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지수에 대한 레벨단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지금 연중 고점에 거의 도달해 있습니다. 뭐 물론 코스피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코스닥 역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좀 따라가는 그런 상승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2차 전지가 여전히 좀 아쉽죠, 여러분들. 그죠? 2차 전지가 여전히 아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군들,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래도 지수를 좀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소부장을 대체를 하는 여러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가상자산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지수를 좀 떠받들여주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수에 대한 레벨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과열 구간에 대한 신호들을 계속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주식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늘 끝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정 수준 조정이 나왔다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한 구간들을 우리가 5월달 중반에 한번 맞아 떨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에 대한 귀환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그널들을 어디에서 확인을 해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변동성 지표들 중에서 많이 체크를 하는 변동성 지표가 바로 스토캐스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장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달에 저점 만들었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과열 국면을 보여줬었던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5월 달 넘어서면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여러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열기를 빼는 구간이다. 소위 얘기되면 우리가 건전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서. 그 구간들이 지금 나왔었던 구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상황들이죠. 실상 주가에 대한 상승 속도들만 보게 되면 4월 달에 무역 관세, 그죠? 미중 관세에 대한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컸었던 것, 그리고 재반등했었던 이 각도보다 현재 우리나라 이벤트만을 가지고 움직였던 이러한 내용들이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 시그널들이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앞서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경험을 했었던 요 구간과 유사한 패턴의 조정 흐름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나올 것이냐. 이번 주 말에 나올 거냐. CPI를 통해서 PPI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번 G7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에 우리나라 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때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구간대 내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 쉽게 말씀해서 지수가 꺾여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열어두고 언제든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냅사실 현 시간에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시장이 이러한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들 좀 체크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4월 달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스토캐스틱의 고점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레벨단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스토캐스틱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죠? 다시 지금 과매수 영역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열기를 식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적절한 조정 이후에 과연 주도주들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줄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좀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 벌써 6월 중순입니다. 자, 6월 중순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각각의 기업들의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컨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올라간 거죠, 여러분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트럼프와 중국 간의 사이가 좋아질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어때요? 실적이 딱 잡히는 순간 이 정도가 거품이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역으로 보자고요. 역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냐.
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랠리를 따라가지 못했어.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종목군들을 찾으면은 시장이 아름다운 조정이 나올 때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주도주가 될 가능성, 대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부분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시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과정에서도 과열 국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